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박호연입니다. 이번 시간 ESG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를 알기 전에요. 우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은요, 용어예요. 네. 보기에는 약간 다 섞어놓은 합성어 같은데요. 네, 합성어 같아 보이죠. 네, 우리나라로 해석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부터 해서 ESG까지 어떻게 가는지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ES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속가능 발전 무엇이냐? 1968년에 네, 석탄과 관련돼서 매연 연기가 너무 많아갖고 환경오염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조금 발생을 했었어요. 네, 이때 이제 이게 조금씩 뭐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나오고 계속 뉴스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뉴스와 기사에는. 그래서 이 그림은 1972년이 아니고요. 1970년 4월 22일 그림이에요. 네. 하버드대에 있는 학생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인 인원이 네, 자그마치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최소 2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이 환경에 관련해가지고 같이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발전으로 나갈 수 있을지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유엔 회의장에서 선포를 했어요. 어떤 날? 지구의 날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됐어요. 이 날을 계기로 해서. 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날짜예요. 4월 22일에 지구의 날이 선포돼가지고, 네, 서스테이너블한 개발로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스타트가 됐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구의 날로부터 네, 나오게 되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은요, 1987년도에도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지만 미비했어요. 뭔가, 보고서로 올리기는 했지만, 네, 뭔가 실천되는 방향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의해서 조금 달라지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명명인데 지금 잘린 것 같아서 여기 위에요. 네, 이 부분. 네, 자, 우선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1987년에 유넵과 WCD에서 이제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제안이 됐는데요. 네, 유넵 같은 경우에는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해갖고 유엔 환경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유엔 환경 계획에서는 빈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 아니면은 뭐 선진국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네, 아울러져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게 이제 유넵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에 잠깐 학부 때 한 달 갔다 온 기억이 있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 커미션 온 엔바이런먼트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이 부분 꼭꼭꼭 체크를 해주시고 네, 약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브런트란트 보고서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명시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계속 토론은 주구장창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서스테이너블 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구의 날을 조금 더 모색할 수 있을까 하고 계속 논의만 된 상황이지 여기서 뭔가 진전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쓰신 분이 브룬트란트 네, 여사님께서 쓰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WHO 사무총장 그리고 WCD의 의장이자 이제 최초의 노르웨이 여성 수상이신데요. 네, 그래서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라는 이름에서 따와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이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해서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네, 조금 더 명시를 자세하게 두었어요. 그래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에 필요한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해서 후속에 있는 네,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환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미래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발전이 된 게요. 이제 1992년, 네,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이제 UNCED라 그래가지고 1992년부터 6월 3일부터 이제 6월 14일까지 진행한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속가능 발전 개념 용어를 네, 확실하게 채택을 하게 됐어요. 네. 그전에는 계속 이야기만 했을 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UNCED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점차 이제 UN에서도 확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UNCED에서 확산되게 된 개념 중에 제일 큰 개념이 무엇이냐? 어젠다 21입니다. 네, 어젠다 21. 어젠다 21은 이제 리우 환경 선언이라고 해서 이때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선언 당시부터 해가지고 지속가능 발전된 이슈를 어떻게 대두할 것인지 그에 대한 모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에 관련돼서 지속가능 발전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비디오 자료 잠깐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동영상은 ESD라고 해가지고 교육용으로 Sustainable Development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개발된 동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같이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Hi guys! Do you have time for a few quick questions? I see you're having a lot of fun, but do you ever stop and think if what you do is sustainable? And do you know what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Sustainable development i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everyone now without destroying the possibilities for the next generations. If you wonder if something is sustainable, you can ask yourself, can we do this over and over again forever?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that we need to keep three things in mind at once: social progress, economic development, and climate and environment. First of all, we have to take care of our planet. We have many natural ecosystems that must be in balance in order for us to live here. The climate system is one of them. This system ensures that the temperature is correct and that the atmosphere emits exactly the right amount of solar energy. When we emit harmful greenhouse gases, such as CO2, we clog the atmosphere. This changes the temperatures on Earth, which again affects our development. How we produce and use energy is incredibly important. Oil and coal are examples of energy we may run out of. Water, wind, and sun, however, will always be here. Using the lasting sources of energy that renew themselves is good for the planet and can provide jobs for years to come. Economics. Almost everything we develop, buy, and trade starts with nature. The smarter we use our natural resources and the better systems we create for a fair distribution, the more sustainable we are. One way to contribute to a more uneven distribution is to be more aware of what we buy and how it is produced. A football is a good example. It travels far before it reaches the football players. First, the materials are made. Then, they print the logo somewhere else before a third country sews it all together. One single football sees the whole world before it reaches its goal. This journey ties us together. If we are to win the battle for a sustainable future, we have to play with fair rules that applies to everyone. Social progress. We humans are part of nature, but we're also important resources for the world. Just like water, the forest, and the sun, we have minds that can create the strangest and most creative things. But for us to be the best versions of ourselves,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must be in order, like having equal opportunities to education, safety, food, and medicine. This provides greater opportunities for us as human beings, but also for the planet. We just have to think in new ways. These three must work together. T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re's actually a plan for this. All the countri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agreed on a joint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ut for the plan to work, we need to cooperate, and we need you to be on board. Are you with us? 방금 봤다시피 지속가능 발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학생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KSED를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동영상에서도 나왔죠? 경제, 사회, 환경이 세 가지가 같이 아울러져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균형을 이뤄갖고 지속가능 발전을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촌의 글로벌화와 이제 기술의 복잡성, 경제의 복잡성, 환경의 복잡성 여러 가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립을 확정 짓기도 전에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뭐다? 지속 가능 발전을 개념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이 발전 전략을 전략으로 변화시켜서 줄 것인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두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부분은 여기 지금 제가 참고 자료 여기서 갖고 왔는데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속가능 발전의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잘못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속가능 발전의 영역. 지속가능 발전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봤다시피
환경, 사회, 경제가 이제 아울러져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균형 있게 변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학자들이 나옵니다. 르네 파세와 이제 존 엘킹턴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르네 파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적 구조화로 사회, 환경, 경제 틀을 먼저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영국 기업자이자 저술가인 이제 엘킹턴 같은 경우에는 네, 트리플 버럼 라인 해가지고 TBL을 만들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문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논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르네 파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아까 지구의 날이 70년대에 이제 스타트가 됐단 말이죠. 그 당시 때, 네, 브런트란트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브런트란트 보고서는 이제 1982년에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87년에 나왔는데, 이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봤을 때 보시면 정립이 애매하죠? 네. 모든 중심은 경제로 들어간다. 라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환경과 사회를 보존시키고 조금 더 통합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르네파스의 이 이론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존 엘킹턴이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을 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사회와 환경과, 네, 그 경제가 같이 아울러져서 서스테이너빌리티, 네, 지속가능 발전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요 ABC만 딱 아울러져가지고 네, 이 중심축으로 이루자고 하자니 뭔가 조금 허전했어요. 네, 왜냐면 이 부분이 중간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일컫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사회와 환경과 그 다음에 경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없다. 모두가 하나로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영역이 이렇게 파생이 됐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트리플 바람 라인 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발전이 됐냐? 지속가능 발전에서 목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 그래서 SDGs. 현재 우리나라도 이 SDGs를 지키고 있어요. 네, 같이 한번 뭔지 좀 볼게요. 네, 지금까지는 말만 했다면 이제 유엔에서 제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SDGs를 두고요. 그 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MDGs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반기문 총장님께서 여기에 계셨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밀레니엄 디벨롭 골즈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네,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네. 유엔에서 이제 2000년에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자라는 목표를 두고요. 이 목표를 두고 이제 개도국 중심으로 해서 파견을 시켰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좀 돈을 횡령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먹고 살기 힘든 분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애매한 위치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과 빈곤층 사이에 있는 그분들이 이제 횡령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때 유엔에 파견이 됐었거든요. 한국 대표로 해서. 네. NIA라 그래가지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저도 인도네시아랑 이제 베트남? 네. 그렇게 파견 갔다 왔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달랐어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네, 좀 다른 때보다는 빈곤을 반으로 줄이고 또 교육열을 좀 높이는데 이제 초점이 돼갖고 뭐 진행을 했었으나 막 크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크게 성장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이제 중간 관리자가 다 가져가는 상황을 저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죠. 왜냐면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네, 이제 조금 더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가 그래서 SDGs 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적인 약속으로 이제 MDGs의 연장선인데요. 이 밀레니엄 디벨롭 골즈에서 스타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 체크를 해주세요. 네. 그래도 이 밀레니엄 디벨롭 골즈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제 현재 상황까지 교육열이 따라올 수가 없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SDGs가 무엇이냐? 네, 모든 UN 회원국, MDGs는 개도국 중심으로만 적용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좋은 성과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SDGs는 전체국이에요. 네, 전체국. UN 회원국들 전체국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 그 전에 있었던 목표와 달리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거는 5개 영역에서 진행이 됐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키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의제는 어떤 것이냐? 2015년에 9월에 채택된 이제 유엔의 SDGs, 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나온 이 서문에 의해서 이 사람,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목표를 갖고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SDGs는 이제 2030년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2030으로 되어 있어요. UN SDGs라고 해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모든 개국들은 그 17개의 목표를 각각 나라에 맞춰가지고 세부 목표를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UN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매년 7월에 UN 총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때 한 계획으로 해서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BTS가 나와서 네, 진행한 바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SDGs 목표 연도인 이제 2016년부터 2030년까지는 모든 나라 UN에 가입된 그 나라들은 매년 7월에 SDGs 이행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고 이 SDGs는 그러면 그냥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사도 지켜야 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이제 각국 정상회담, 여러분들 그냥 뉴스로만 보시잖아요. 그런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행 체계를 점검해 갖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5개 그러니까 5개의 목표 해가지고 P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5P라 그래가지고 그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파트너십 해가지고 이렇게 5개가 지금 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5P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17개가 지금 파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유엔 가입된 국가들은 다 공통적인 성과로 이제 정립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시된 게 무엇이냐? 유엔에서 제시된 게 이제 UN 17 Goals라 그래가지고 네, 이 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목표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그 나라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17개 목표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 시키라고 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여기랑 조금 다르죠? 네, 세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해서 이제 17번까지 이제 목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팽수를 앞에다가 두고, 팽수? 그러고서 이야기 하실 거예요. 잠깐 또 동영상 하나 보실 텐데, 팽수를 앞에다가 두고 좀 홍보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잠깐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환경부에서 만들었거든요. 국가환경부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1년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있었으니 벌써 사람답게 살기 말하거든 그냥 죽어버리는 편이 났어. 아메고산 출두요. 내 어려운 사람 하나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소. 사람 내 사랑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놨다. 형님 밥 좀 주시오. 마침 잘 왔네. 같이 박을 타주리가 필요했던 참이었는데. 오? 벌써? 모두가 행복한 현대선장 이뤄내니 아이고 좋아 죽겠다. 홍영미 300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내 눈을 뜨게 하려면 오염된 땅과 바다를 살려야만 한단다. 예? 보인다 보여. 아이고 심청아. 아버지. 우리 함께 깨끗한 환경 누려보세.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이리하여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이루었으니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의 협력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KSDGs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홍보하게 돼 있어요. 각 나라마다. 네, 우리나라는 팽수를 앞세워서 진행한 바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한번 타이핑 해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진행한 바가 있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팝스타들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홍보대사로 이제 진행한 바가 있어요. 네. 조금 우리나라는 살짝 약하지 않을까? 그 생각 살짝 해요. 네,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당시 때 2021년 때 이제 펭수가 붐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살짝 유치한 면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앞세우는 데 있어서는 네,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동영상이다라고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 동영상을 활용하지 않을까, 네, 그 목표로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간 이런 목표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5개의 이제 5피스를 갖고 이 안에 세부 목표인 17개가 있다라는 게 네, 이제 SDGs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조금 더 넘어와서 SDGs는 SDGs예요. 지속가능 발전에서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속가능 경영이에요. 네, 약간 ESG랑 지속가능 발전이랑 그 사이에 나온 상황이고, SDGs는 목표를 이뤄야 되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Sustainable Management라고 그래가지고 경제, 환경, 사회만 보면 안 되고 여기에 경영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개념이 포함이 됐어요. 네, 왜냐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미래의 후손의 니즈를 고려할 때 어떻게든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지속가능 경영으로 둬야 된다. 지속가능 발전으로만 계속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경영자분들이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를 왜 이 용어가 나왔는지 네,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1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매연 오염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요. 이 당시 때 이제 석탄을 원료로 해가지고 그 증기기관이라든지 난로를 가지고 이제 환경적 관점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연 오염을 줄이고자 이제 환경 운동을 이제 진행한 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석탄 매연 경합협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지만, 이 당시 때 조금 대기오염 완화에 조금 관심은 많이 가졌어요.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기계화가 됐죠. 네, 대량화가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가 기계가 대체가 되고, 그리고 이때 불황이 닥쳤습니다. 네, 대공황과 함께, 미국의 대공황과 함께, 네, 수많은 노동자가 기계로 대체가 되고, 또 많은 회사가 도산이 되면서 조금 여러 가지 환경적 관점에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펼쳐졌어요. 네, 물론 작업 효율 개선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은 일어났지만, 네, 그 부분의 이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모색이 일어납니다. 네, 왜냐면 전쟁 때는 안 보이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네, 그래서 이때 1960년대에서 80년대 이 사이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니까 너무 좀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재앙이 심각하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 하버드 대생이 먼저 선포를 하고 나서 네, 그 당시 때 2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뉴욕이 꽉꽉 찼다고 해요. 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구의 날을 제정을 했고요. 네, 72년에 이제 확립은 됐지만 70년부터 해서 계속 이루어져 있는데 제대로 된 확립은 72년입니다. 네, 일단은 70년으로 둔 이유는 첫 스타트는 70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국제 비정부 환경 조직인 그린피스가 창설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진행을 했다면 아까 이야기했었죠. 어젠다 21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천연자원이라든지 뭐 대량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환경적 이슈를 이제 심각하게 대두하게 됩니다. 현재는요, 이제 2000년 7월에 UNGC, UN 글로벌 컴팩트를 이제 뉴욕에서 출범해가지고 뭐 10가지 원칙으로 이제 구성을 해갖고 네, 실행을 보고하도록 이제 장려를 해갖고 하나의 유엔 협정으로 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SDGs도 나오고 MDGs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이 상황에서 왜 지속가능 경영이 나왔느냐? 지속가능 발전이 아니고 제일 큰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엔론 사건이요. 네.
앨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제 2001년 12월에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를 둔 에너지 기업이 있는데 여기 봤을 때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보시면 100%죠? 네. 돈이 많아요. 네,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인원은 적은데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잘 나가고 있어요. 델보다도 잘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을 보고 나서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계학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은 앨런 부분에 있어서 별 그런 건 없었는데 보니까 복잡한 재무제표랑 이제 주주랑 회계 분석가들을 두고서 겉보기에는 이제 다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죠. 경영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물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당연히 내 회사니까.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복잡한 비즈니스 모형이라든지 비윤리적 관계, 그 다음에 수익 이런 부분이 거짓으로 나타내면서 건실한 성과처럼 조작 혐의가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법이 무엇이냐? 사베인즈 옥슬리법이에요.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이 법에 맞춰서 무조건 제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꼭 아셔야 돼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과 회계감사 설명 책임 및 투명성법에 따라 가지고 하원에서 이제 사베인즈 옥슬리법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 전에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보호법 해가지고 상원회의에서도 만들기는 했었으나 상원회의에서 만든 법보다 이제 하원에서 만든 법이 조금 더 강력하게 이제 먹히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은 무엇이냐? 미국 상장 기업들에 대해 이사회나 경영자에 대해서 이제 확대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미국 연방법으로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냐? 아까 얘기했던 SDGs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SDGs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형 3형 의제를 결탁해가지고 여기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서 삼아서 SDGs로 이제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수행될 개발 협력 의제로서 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또 뭐냐? 여기서 이제 현재 나온 게 ESG입니다. ESG가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죠? 네. 사실요, 이 SDGs요.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막 지켜지지 않았어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MDGs랑 마찬가지로, 아까 MDGs, 밀레니엄 디벨롭 골즈도 벨로시아니 SDGs도, 네, 맞아요. 네, 뭔가 특별한 제재를 걸 만한 게 안 보였던 거죠. 네, 유엔이 아무래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지, 뭔가 돈을 횡령하고, 좀 철딱해가지고, 좀, 회계 법인처럼 움직이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는 지키듯 보이더니 약간 흐지부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우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화가 됐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개념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ESG 개념은 사실 1970년대부터 쭉 나왔어요. 네, 아까도 봤었잖아요. 논문에서 봤을 때, environment, 그 다음에 social, governance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계속 진행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계속 나왔어요. 약자로서 ESG 지키자. 그리고서는 이제 지속가능 금융, sustainable finance에서 이제, 계속 경영으로 넘어오고 계속 나오긴 했지만, 뭔가 여기에 지킬 만한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았어요. 네, 부각은 됐죠. 솔직히. 네, 2015년 의제가 발탁되면서, 부재에 대한 의제를 꼭 지키자 이 상황으로는 갔었지만 실질적으로 스타트된 거는 2021년부터 2022년부터 제대로 스타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부분 제 노란색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갖고 왔고요. ESG.krx에서 이제 KRx라고 하는 ESG를 강조하는 회사에서 이제 갖고 오게 되었고요. 자, 여기 그림이 좋아서 갖고 왔어요. 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어떤 의미냐? environment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 환경오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소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그 다음에 성별평등, 다양성을 이제 두자라고 두고 있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뇌물 및 반부패라든지 기업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재무적 요소를 어떻게 둘 것이냐 라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이제 규범적 관점, 그 다음에 통합적, 도구적, 정치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학생들은 여기 가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파생이 됐는데 갑자기 왜 핫이슈가 됐냐? 네,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레리 핑크라고 하는 블랙록의 CEO입니다. 네,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네,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삼성보다 더 큽니다. 삼성은 360조, 370조 정도 되지만 지금 1경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 그러죠. 네, 이분이 이 회사가 1경원 넘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가치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갖고 있고, 뭐 아마존도 갖고 있고, 뭐 지분을 거의 5에서 10% 아니면 5에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5에서 20% 정도 이제 대량주를 갖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 소분량으로 해서 5%에서 10%를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블랙록의 그 CEO 레리 핑크가 계속 환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다가 2020년 1월 투자자들과 이제 기업 CEO들에게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네, 선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돼서 그냥 선포했구나 하고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년간 지켜보시다가 2021년부터 하나씩 회사 지분을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2021년 한전의 베트남 붕안과 이제 인도네시아 자와 지역에서 나온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이 사건입니다. 네, 이때 200억에서 500억 추산되는 그 프로젝트였어요. 프로젝트인데 석탄 발전소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블랙록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는 해야겠다라고 추진하다가 결국엔 무산됐거든요. 왜냐면 지분을 10% 5%에서 10%를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두게 되었어요. 이 5에서 10%를 빼면요. 일단 실직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면 이제 주가가 내려가겠죠. 여러분들 주식 배웠으니까 이야기하자면 주가가 하락이 되겠죠. 우선 지분이 빠진다. 지분이요. 1%만 빠져도요. 휘청거립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5%가 빠졌다고 볼게요. 네, 5% 정도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가 빠지면 주가가 휘청거리죠? 네, 휘청거리는 거에서 안 빠집니다. 여기에서 한 3일에서 4일은 버틸 거예요. 버티는 거 보고 웬만해서는 올라가면 땡큐지만 올라갈 리가 없겠죠. 그 5%를 어떻게 모집을 하겠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고죠, 뭐. 직원 해고. 직원 해고가 일어날 텐데 거의 거진 지분 1%? 그 정도의 이제 회사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어떻게 월급 줄지 그 부분을 보고서 이제 생태계를 보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이건 회사마다 달라요. 네, 제가 아는 회사는 회사는 이제 지분 1%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두고 이제 회사 상장해갖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분 5%면요 거의 40% 30%의 직원들이 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입 사원들을 또 안 뽑겠죠? 신입을 못 받죠,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네, 회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치겠죠. 어디의 경제 위기? 우리나라. 네, 나라별 경제 위기가 닥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오냐? 불황이 오거나 공황이 오거나 디폴트 상황 해가지고 이제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이 다다다닥 이어진단 말이에요. 경제가 안 좋게 되면. 경제가 아니고 이 지분에 대해서 빠지게 되면. 네. 뭐 경제가 안 좋거나 뭐 똑같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취소를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거진 그래도 50억은 투자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냥 확 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더 무섭기 때문이죠. 다다다닥 해가지고 공항까지 올 수 있는 위기죠. 왜냐면 한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80% 넘게가 쓰고 있는 전기잖아요. 네.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겠죠, 당연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요. 모든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물론 그 전에 대기업들은 살짝씩은 지키고 있었는데 더 이제 압박감으로 이제 지키게 되었어요. 네, 삼성전자, KB금융, NC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네, 블랙록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제가 알기로는 ESG 보고서를 넘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석탄을 최대한 안 쓰는 방안으로 해서 환경 오염을 지키자 해가지고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총 매출의 25%를 올리려고 하는 기업 자산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아예 빼겠다. 네, 무섭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레리 핑크 CEO님께서 이제 전 세계의 ESG 투자 확산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 국내 기업에서도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환경부라든지 뭐 지금 통계청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도 이 ESG 관련해서 다른 부서가 있어가지고 네,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암만 유엔으로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었는데, 네, 역시 경영에서 네, 끝난 상황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네, 씁쓸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네. 자, 그렇다면 이 ESG 정통적인 금융투자랑 어떻게 다를까? 전통적인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익과 이윤입니다. 딴 거 볼 거 없어요. 네, 수익과 이윤이에요. 뭐 볼 게 있겠습니까? 환경이 볼 여유도 없고 뭐 사회를 볼 여유도 없어요. 무조건 수익과 이윤입니다. 네, 그런데 ESG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라든지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관련 리스크를 재무적 수익성과 연계시켜서 반영하는데 목표를 갖고 진행한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ESG 투자는 무엇이냐? 기업 가치를 높여서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으로 볼 수가 있고요. 2020년 하반기 ESG 펀드 규모가 이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먼저 앞서서 진행을 한 상황이니까요. 2020년부터 스타트가 되었다고 했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황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미국은 네, 5에서 20%를 갖고 있다고, 우량주를 이 블랙록 회사에서.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 철저하게 지킵니다. 네, 제일 철저하게 지켜요. 아마존하고.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의 이제 명령을 따라야겠죠.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리스트파크에서는 이제 국제금융기구에 또 맞춰가지고 또 연구를 제시하라고 네, 연기가 돼서 아까 이야기 드렸죠. 매년마다 이제 진행한다고, 우리나라 기구들에서도 네, 우리나라 정부기구에서도 ESG 관련돼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게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ESG 투자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ESG 투자의 정석? 이라는 책 보니까 괜찮아가지고 이 부분 갖고 왔어요. 여기서 재무적 요인, 거시경제 매크로 지표라든지 매출액 등의 이제 기업 재무 데이터,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라든지 금융 데이터, 기타 통계 데이터로 기존의 수익과 이윤만 고려했었던 재무적 요인이었다면,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무엇이냐? 협의의 ESG 투자라고 해서 이제 비재무적인 요인이 꼈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 ESG에 해당되는 환경사회 지배구조가 이제 이 비재무적인 요인으로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네,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만 뜯어서 봤을 때는 협의의 ESG 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넓은 의미로 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네, 지속가능 경영으로 발전이 되면서 여기서 책임 투자라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책임 투자라는 게 무엇이냐? 18세기 윤리 투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는 모든 그 사회적 책임 투자를 네, 이제 책임 투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책임 투자는요, 투자의 수익성을 강조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책임 투자라고, 착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책임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뭐 돈 가지고 책임지는 그런 책임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책임 투자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여기서 장기 지속 가능 수익 추구로 해서 지금까지는 서스테이너블 관련돼가지고 지속가능 발전만 이제 일으켰다면, 이제 서스테이너블리티로 해서 장기 지속 가능한 수익 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과 이제 합쳐져 갖고 책임 투자로 넘어오면서 수익 투자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구나라고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도 배운 거 진짜 많았어요. 네, 그래서 ESG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왔는지 배웠고요. 네, 그리고 그럼 횡령 회계. 네, 씁쓸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네. 그리고 SDGs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또 배웠고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왔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또 복습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네, 오늘 배운 내용은 아무래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주위에 ESG는 어떻게 돼 있는가. 네, 제가 이 ESG 파트를 만들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 뭐 인사 관리 하시는 분들이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따로 대답하는 게 없었다. 네,
우리 회사는 ESG를 잘 지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답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냥 10명 중에 2명,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보사회와 인터넷 윤리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꼭꼭 체크해서 네, 이런 사회가 있구나. 네, 그리고 왜 회사에서 ESG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지 네,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네, 잘 복습해 주시기로 바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